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생성형 AI와 메타버스로 만나는 사회적 소수자 수업을 진행하게 될 대원국제중학교 강한결의 선생님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지 알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서 이번 수업을 구성하였습니다. 사실 이건 제가 작년에 진행하였던 수업을 조금 변형하여서 진행한 것인데요. 학생들한테 굉장히 반응도 좋았고 교사도 편할 수 있는 수업이라서 교사도 편하고 학생도 즐거운 수업이라는 저의 철학과 잘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4가지 챕터로 PPT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 수업 사례, 두 번째로는 교육 철학적 측면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세 번째로는 수업의 도구적 측면으로서 생성형 AI와 메타버스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평가와의 연계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제 수업 사례입니다. 선생님들 지금 아마 핸드폰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핸드폰으로 직접 이거를 스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스캔해 보실래요? 네, 1번, 2번, 3번의 경우에는 비밀번호가 없지만 2번의 경우엔 비밀번호가 1, 2, 3, 4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스캔을 해서 직접 게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게임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볼게요. 이 작품들은 모두 우리 학생들이 만든 작품들입니다. 학생들이 만든 것이고는 굉장히 퀄리티가 높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 중에서도 어린이의 경우에는 학생이 이후에 다시 수정을 해가지고 본인이 꿈이 메타버스 디자이너로 바꿨다라고 할 정도로 다시 만든 거거든요. 반면에 두 번째와 세 번째 작품의 경우에는 원래 있는 기본 퀴즈 모형을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만드는데 솔직하게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일단 제가 이전 수업에 대한 성찰하면서 선생님들이 코로나 시기 때 많이들 메타버스로 수업을 만드셨어요. 근데 꼭 교사가 메타버스를 만들어야 될까? 이게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메타버스를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얘네들이 좀 만들어 보는 게 더 중요한 경험이 아닐까? 이런 고민에서 저의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AI를 통해 학생들의 사고력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줬던 것처럼 학생들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본인만의 생각을 키울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의 경우에는 무언가 질문하고 깊이 있는 대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전 여기에 대한 대안이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해서는 챗GPT를 통해서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을까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에 있어서 타인에 대해서 아는 것,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업에 대한 이해입니다. 일단 수업 시간은 저 같은 경우엔 블록형으로 잡았습니다. 블록형으로 잡은 이유는 무엇보다 수업에 대해서 끊기는 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은 자료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는 챗GPT를 통해서 문제를 만들고 마지막엔 그걸 가지고 메타버스 게임을 만들고 평가회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수업이 끊어지는 것보다는 수업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나을 것이라 생각해서 블록형으로 수업을 설계했습니다. 수업과 연계할 요소는 헌법에 대한 이해로 잡았습니다. 저는 주로 평등권과 사회권으로 잡았습니다. 그들도 우리 사회에 있는 사회 구성원인 만큼 사회적 약자도 평등할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되고요. 사회권으로서 우리 사회의 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해당 수업은 대단원 2단원의 타인과의 관계의 사회 정의 파트의 3, 4차시 수업에 해당합니다. 1차시 때는 교과서 수업으로 사회적 약자와 역차별에 대한 내용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시에서는 독서 융합 수업으로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에 관련 독후감 관련 작성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이거를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 이 책을 읽게끔 해요. 도덕적 시민의 눈으로 세상을 읽기. 그래서 이 책을 미리 읽어놓은 다음에 여기에 등장한 사회적 약자들과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도움이 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방학 때부터 미리 제공합니다. 그리고 3, 4차시가 이번 수업에 해당하는 차시인데요. 3차시는 일반사회교과의 법과 융합해서 그리고 또 에듀테크도 융합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헌법과 연계한 사회적 약자 보호 방안을 탐구해보고 챗GPT 활용해서 문제를 제작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4차 시에는 에듀테크인 잽을 활용하는데요. 이때는 사회적 약자 지키기 메타버스 게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게임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5차 시로는 에듀테크를 활용해가지고 그 중에서 클라썸을 쓰거든요. 공익신고자, 내부 고발자에 대한 딜레마 상황에 대해서 학생들이 토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익신고자 찾아서 감사편지 쓰기로 해서 6번째 수업을 마치게 됩니다. 이 수업에 대한 이해인데요. 이 3, 4차시 수업은 총 4가지 활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GI, Group Investigation입니다. 학생들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들을 도울 방법에 대해 조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챗 GPT를 활용해서 문제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 학생들은 챗 GPT로 관련 기사나 관련 법에 대해서 문제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세 번째로는 메타버스 게임을 직접 잽을 통해서 제작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에는 메타버스 게임에 대한 평가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한 다양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 총 6가지 장애인, 노인, 어린이, 난민, 성소수자, 그리고 다문화 청소년에 대해서 학생들이 생각해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자 했습니다. 활동 1에 대한 이해입니다. 첫 번째 활동, 그룹 인베스티게이션에서는 학생들이 해당 약자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어려움으로는 그 사람이 경제적인 어려움도 느끼겠고 제도적으로 어떤 차별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인지 학생들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해당 약자를 도울 수 있는 헌법 관련 조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해당 약자를 도울 수 있는 미시적 방안과 거시적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활동 2에 대한 이해입니다. 활동 2에서는 학생들이 본인이 찾은 자료에 대해서 GPT로 직접 퀴즈 문제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 자료를 가지고 퀴즈를 만들어줘 라고 해서 모든 원들과 함께 퀴즈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 학생들이 GPT를 쓰는 것이 과연 맞는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GPT를 통해서 문제를 만든 과정 속에서 다른 모든 원들과 토론하면서 본인이 만든 문제와 GPT가 만든 문제를 비교해 볼 수 있고 GPT가 문제를 잘못 만들었다면 혹은 GPT가 어떠한 편향성, 잘못된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를 냈다면 이에 대해서 고치는 작업들을 본인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GPT를 문제를 만든 과정 속에서 본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 맞는지 아닌지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활동 3에 대한 이해입니다. 잽을 활용해서 만든 문제를 직접 올려볼 겁니다. 퀴즈하는 그 맵 에디터에 올려놓게 되면 문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화면 위에 떠있던 챗 GPT가 만든 문제가 직접 메타버스 퀴즈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이 모든 원들을 공동관리자로 설정하여서 만든 문제를 빠르게 붙여넣기 때문에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잽의 기존 퀴즈 맵을 활용하신다면 쉽게 문제를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활동 4에 대한 이해입니다. 모드먼의 조작만 남고 나머지 모드먼들은 다른 모드에 가서 다른 모드이 만든 퀴즈를 직접 풀어볼 계획입니다. 교사가 제시하는 사회의 다양한 약자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철학적 측면입니다. 사실 여기엔 3명의 철학자의 입장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아이리스 영, 두 번째는 한나 아렌트, 세 번째는 벤저민 블룸입니다. 아이리스 영은 정치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법을 바꾸고 이전에 있었던 차별에 대해서 교정하는 건 솔직히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치적 책임에 해당합니다. 전 학생들이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최소한의 배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인재로 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리스 영의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되었을 때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발언 같은 거를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드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입니다. 이 아돌프 아이히만,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유명하죠. 이 아이히만은 본인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인지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하고 있는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망각한 채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악의 평범성에 해당하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이런 악의 평범성에서 벗어나서 본인들이 해야 할 정의를 작은 부분에서라도 실천할 수 있는 인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교육 철학자인 벤저민 블룸의 학습의 위계입니다. 과거에는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들이 주된 평가의 요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챗GPT가 더욱더 고차원적인 걸 만드는 것처럼 우리 학생들도 뭔가 더 높은 차원의 아트워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저는 문제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단순하게 암기한 내용을 쓰는 것을 넘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가 맞는지 검토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석을 달아보는 과정들이 더욱더 고차원적인 지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로 도구적 측면입니다. 일단 제가 쓴 건 생성형 AI와 메타버스 잽인데요. 생성형 AI로는 리튼과 챗GPT를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리튼의 경우에는 처음에 입력하는 값에 길게 되면 제한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GPT를 더 많이 씁니다. 근데 GPT를 쓰시기 전에는 반드시 학생들의 이용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해서 학부모 동의를 받아두실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수업 전에 이렇게 가정통신문을 미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통해서 이런 기사들, 장애인에 대한 기사를 한번 복사 붙여서 복사를 쫙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GPT한테 질문합니다. 문제를 만들고 싶어. 아래 기사에 대해서 3개의 문제를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고 글을 복사 붙여넣기 하시게 되면 GPT가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줍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답을 안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럼 다시금 답까지 적어서 만들어 달라고 하면 GPT가 또 문제에 대한 답까지 적어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현황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대안 같은 것들도 기사를 찾아서 학생들이 대안에 대한 것들로 또 문제를 만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현황과 함께 경제적 상황과 함께 그들에 대해 우리 제도, 장애인 권리위원회가 우리나라에 권고한 제도적 측면 같은 것들도 역시 포함해서 문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메타버스 잽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메타버스 잽에 대해서 학생들이 알리셔야 될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학생들이 반드시 노트북을 가져야 됩니다. 태블릿으로는 안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노트북을 한 조에 1명 이상은 꼭 가져오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미리 들어가서 학생들의 권한에 대해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은 본인의 권한을 파악해서 활용할 수 있거든요. 소유자, 관리자, 스태프, 에디터 이렇게 있는데요. 관리자 권한을 5명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모드먼을 6명 했을 때 1명은 소유자, 나머지는 관리자가 돼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페이스 만들기에 들어가시고 기본 퀴즈 맵이 있습니다. 숲속 미로 퀴즈와 용암 퀴즈가 있거든요. 이런 걸 고르시면 돼요. 그런 다음 맵 에디터에 들어가셔서 직접 이 오브젝트를 이걸 오브젝트라고 하거든요. 이 오브젝트를 누르시고 오브젝트를 고치시면 이렇게 문제를 만드실 수 있는 항목이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문제를 만들었거든요. 그럼 이것들은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연도는 해서 문제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문제를 만든 법을 학생들한테 가르쳤고 학생들은 이거에 따라서 알맞은 수업 시간 내에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메타버스까지 만들면 시간이 부족하지 않아?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저는 시간이 조금 남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평가와의 연계입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좀 짜봤어요. 왜냐면 수업뿐만 아니라 평가 역시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소수자에 대한 공감으로 소수자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통계 자료를 활용하라는 것을 조건으로 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이 아까 문제 보셨던 것처럼 조건에 통계 자료를 활용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배려해로 마음가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를 평가 요소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헌법 관련 문항도 넣어가지고 우리 헌법이 그 사회 전체를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에 대해서 학생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문항은 이거 모듬원 수보다 많은 메타버스 방탈출 문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놨고요. 마지막으로 모듬 참여도가 중요한데 이걸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무임승차자가 발생하지 않아? 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저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학생들한테 질문을 줘요. 설문을 돌려가지고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한 게 무엇인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무임승차자 거의 없이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게 언젠가 발각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임승차자 없이 즐거운 활동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